다육이로부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 테이블에 나와 있는 다육이들은 전부 다 제가 키우고 있는 다육 중에서 칼랑코에 속에 속한 다육이들입니다. 칼랑코에는 돌나물과에 속하는 다육식물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가 에케베리아 혹은 그랍토베리아, 그랍토페탈룸이라고 말하는 다육식물의 한 속이 칼랑코에입니다. 이 칼랑코에는 경계가 애매모호해가지고 관엽을 키우는 엄마들, 초록이 엄마들도 좋아하고 꽃님이 엄마들도 좋아하고 다육이 엄마들도 좋아하는 이 속이 바로 칼랑코에 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칼랑코에 같은 경우에는 꽃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구매를 하는 식물이 있고, 다육이 엄마들처럼 잎을 보려고 구매하는, 그러니까 단풍이 지는 모습을 보려고 구매하는 이런 다육이 칼랑코에가 있습니다. 있는 칼랑코에들을 왜 다 가지고 나왔냐면, 보통 엄마들이 생각하는 칼랑코에, 얘는 이제 칼랑코에, 얘는 칼란디바라고 이름을 별도로 붙여가지고 칼랑코에를 그렇게 부르잖아요. 얘는 완전히 꽃을 보려고 구매를 하기 때문에 꽃님이 엄마들한테 인기가 있고, 다육이 엄마들은 꽃이 부담스러워서 잎을 보는 게 아니니까 안 사는 그런 식물이라고 이 칼란디바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식물들의 학명을 다 찾아보니까 지금 이 테이블에 나와 있는 다육이들이 전부 다 칼랑코에 속이었습니다. 칼랑코에 속 다육들 중에서는 요 칼란디바를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우리 다육이 엄마들도 아주 좋아하는 다육식물들입니다. 이 중에 딱 하나, 칼랑코에가 아니라 코틸레돈 속 다육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틸레돈 속 하면 다육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고 상상하시나요? 잎에 약간의 벨벳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 털이 있든 아주 잔털이 있든 백분이 있든 우리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요 백미가 바로 코틸레돈 속의 다육식물입니다. 이 백미하고 요 원패초거든요. 이 원패초하고 이 세무리아 혹은 당인하고 굉장히 유사한, 이 당인하고 아주 유사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외모냐고요? 입장이 일단 너무대대하고 분이 발려져 있기 때문에 약간 비슷하지 않나? 제가 그래서 다른 이 항명을 다 찾아보면서 문득 이 일본 백미의 항명이 궁금했는데, 얘는 가임랑하고 똑같이 코틸레돈 속에 속하더라고요. 잎이 이렇게 넓다 하더라도. 그래서 요것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칼랑코에 속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제가 키우고 있는 그 식물 중에서 칼랑코에인데도 안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백운무가 있어요. 백운무는 제가 지금 전부 다 키핑장에서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키우고 있는 칼랑코에 중에서도 백운무, 여러분 백운무 꽃 때문에 키우시잖아요. 그 백운무도 바로 칼랑코에 속입니다. 자, 칼랑코에 속 다육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키우고 있는 식물들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이 식물 이외에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칼랑코에 속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바로 만손초입니다. 요 만손초는 사실은요, 생육 조건이 좋으면 번식이 너무너무 잘 돼서 이 인근 주변에 있는 화분이 남아나질 않기 때문에 제가 요 녀석의 그 번식을 억제하려고 일부러 작은 화분에 심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요 만손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붙어있는 이 클론이라고 하는 요걸로 번식이 됩니다. 요거 딱 따잖아요. 여기 지금 이미 뿌리까지 나 있어요. 봉기 뿌리가 이렇게 나가지고 요게 이제 바로 다른 화분에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답니다. 요거 바로 만손초도 칼랑코에 속에 속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당인과 당인금도 바로 칼랑코에 속입니다. 그래서 당인을 이해를 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칼랑코에 속의 키우기법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당인을 사면 자꾸 잎이 중간에 말라가지고 요게 시들시들하고 왜 그랬나 하니까, 이 당인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그게 없어요. 칼랑코에 속은 휴면기가 없이 성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또 이 칼랑코에는 고온다습한 환경을 좋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성장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른 다육이를 취급하는 것처럼 똑같이 얘한테 물 주기를 하고 분갈이를 하고 영양제는 주지도 않고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칼랑코에 속에 이 당인과 당인금을 예쁘게 키우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당인하고 당인금을 들여와서 들여온 날로부터 얘들이 왜소해지면서 안 이뻐지는 거예요. 다른 다육이랑 똑같은 분갈이 방법과 영양제는 안 주고 물주기 관수 텀도 한 달에 한두 번으로 아주 박하게 줬기 때문에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요 녀석들이 들어오는 날부터 이렇게 미워지고 작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육식물 중에 칼랑코에가 요 원패초, 이 원패초 칼랑코에는 보통 다 꽃을 피웁니다. 다 꽃을 피우는데 요 원패초도 꽃을 피웠어요. 피웠는데 정말 왜소하게 폈어요. 요 원패초의 꽃이 뭐랑 닮았냐면 진짜 칼랑코에 속 그 꽃들 왜 있잖아요. 그 칼랑코에 그거보다 약간 작게 그렇게 폈는데 얘 말고 원래 키우던 칼랑코에도 꽃을 안 폈어요. 그거는 이 칼랑코에가 단일 식물이기 때문에 단일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제 환경에서 단일 처리도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요 화분 속에 영양도 부족하고 물주기도 잘 안 돼 있고 비료도 주지 않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꽃을 제대로 못 피운 거예요. 요 칼랑코에, 그러니까 요 원패초도 제가 사갖고 온 그날부터 잎이 마르기 시작했는데 솔직히 원인을 몰랐어요. 요게 칼랑코에고 여름에도 물을 좋아하고 물을 굉장히 다른 다육이에 비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초록이 엄마들 이제 관엽식물들 입장에서는 물관리를 좀 건조하게 키워라 라고 건조에 아주 강하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키우고 있는 그런 다육이들에 비해서는 얘네들은 물을 좀 많이 잘 챙겨 먹으면서 원래는 키웠어야 되는 다육이였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요 세무리아가 있어요. 요 세무리아 사고 난 다음부터 얘가 번성을 못해요. 왜냐면 물을 너무 아껴서 줬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몰랐어요. 얘는 왜 이렇게 물을 줘도 요렇게 밖에 안 크지? 라고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얘는 다른 다육이들에 비해서 물을 자주 줘야 돼요. 상면이 말랐을 때 그렇게 물을 주라고 되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다 물 좋아한다고 되어 있고요. 겨울에는 얘네들이 보통 성장을 위해서 15도 이상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일시 성장이 잠깐 멈춰 있을 수도 있지만 환경이 좋다면 사계절 내내 성장하는 것이 요 칼랑코에인데 이제 요 녀석도 완전 제가 다육이 취급을 다른 다육이들 에케베리아라든가 그랍토베리아, 그랍토페탈론 같은 코틸레도 뭐 요런 애들하고 똑같이 취급을 했기 때문에 물을 보통 먹어야 되는 물에 뭐 거의 뭐 5분의 1도 못 먹고 큰 거죠. 그렇다 보니까 성장을 다 못한 거예요. 저는 그거를 최근에서 알았어요. 최근에 제가 요 꽃님이들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내가 키우고 있는 이 다육이들 종류 중에서도 칼랑코에가 많다는 걸 알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결정적으로 뭐 때문에 제가 알았냐면요. 요 핑크스칼립스 있잖아요. 요게 꽃을 피운다는 걸 진짜 칼랑코의 꽃하고 똑같아요. 원패초 꽃하고 진짜 비슷한 꽃을 피우더라고요. 얘가 꽃을 피우는 식물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왜 안 폈냐면 지금 그 이 화분 상태, 그 화분의 그 배양토 구조도 너무 박하게 되어 있을 뿐더러 물을 안 줬거든요. 물을 안 주고 그다음 영양제도 안 주고 단일 처리도 안 되고 했기 때문에 얘가 꽃을 못 피운 거예요. 1년을 키웠지만. 그래서 요거를 제가 알고 난 다음부터 칼랑코에 내가 키우고 있는 다육이 중에 칼랑코에는 뭐가 있지라고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얘도 칼랑코에 속에 있고요. 여러분 요게 뭐냐면 백천무예요. 이 백천무도 칼랑코에랍니다, 여러분. 칼랑코에인데 백천무가 보통 이렇게 자라요. 그래서 다들 나중에 버림받는 그 식물 중에 하나가 이 백천무예요. 저는 저만 이렇게 키우는 줄 알았더니 키핑장 갔더니 이렇게 커갖고서는 키핑장 밖에 하우스 밖으로 내쳐진 이 백천무가 있더라고요. 자, 요것도 칼랑코에 속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요 호전무 금도 요것도 칼랑코예요. 얘도 물을 너무 아끼고 막 이렇다 보니까 번식도 못하고 꽃도 못 피고 지금 요렇게 사그라들고 있는 거예요. 얘는 호전무 금이고요. 이렇게 제가 키우고 있는 칼랑코에가 요렇게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이 키우고 있는 칼랑코에가 아마 어떤 거라고 보여지냐면
당인하고 당임금일 거예요, 여러분. 당인하고 당임금인데, 당인하고 당임금은 여름에도 생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을 잘 챙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뭐 이렇게 겉흙이 마르면 물을 줘라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물은 뭐 둘째치고 햇볕을 잘 못 받아서 이렇게 도장돼 있죠. 잎이 이렇게 도장되어 있는데 요건 햇볕 부족 현상이에요. 아무리 햇볕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한여름에 직광은 힘들어 하거든요. 제가 전체적인 칼랑코의 키우기법을 조금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요렇게 꽃을 보는 식물하고 잎을 보는 식물하고 약간 그 조금 그 다르게 해가지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 말씀해드리는 칼랑코의 키우기는 경기도 농업기술원과 농사로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알려드립니다. 이 칼랑코에는 식물계, 현화식물문, 쌍떡잎 식물강, 장비목, 돌나물과 칼랑코에 속에 속합니다. 크기는 30에서 45cm까지 성장을 하고요. 원산지는 마다가스카르입니다. 분포지는 유럽과 미국에 분포를 하고요. 자생지는 남아프리카, 열대아프리카, 열대아메리카에 자생한다고 합니다. 특징적으로 넓은 잎을 가진 다육식물. 네, 칼랑코에는 보통 잎장이 넓어요. 그리고 약간 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그런 에케베리아 같은 도톰한 잎을 가진 그런 식물보다는 물주기 관수 텀이 조금 짧아야 합니다. 잎은 대생으로 착생을 하고요. 각 쌍옆이 바로 위 혹은 아래 쌍옆과 어떻게 90도 각도로 난다. 그러니까 잎이 뭐 요렇게 나면 그 다음에는 요렇게 나고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이제 나는 거죠. 단열식물로 한 개 일장은 12.5시간이다. 단연초 또는 저목성 다육식물로 마다가스카르가 자생지입니다. 재배 정보가요. 기후 및 토양은 기후 조건은 재배 적정 온도가 20도에서 25도씨가 됩니다. 적정 광도가 35,000 룩스에서 6만 룩스까지 이렇게 되는데 이 한낮에 강한 햇볕에는 차광을 해줘야 됩니다. 토양 조건은 통기성이 좋아야 되고 배수가 용이해야 되고 보수력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칼랑코에들은 피트모스 1하고 펄라이트 1로 배합을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물주기 같은 경우에는 화분의 흙이 마르면 화분 밑으로 물이 흘러나올 때까지 충분히 준다.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을 수도 있고, 너무 안 줄 경우, 저의 경우죠. 너무 안 줄 경우 뿌리가 말라서 염회 축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에는 토양 표면이 말랐을 때 충분히 주고요. 겨울에는 흙이 대부분 말랐을 때 관수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물 주는 텀이 짧아야 하는데, 저는 다른 다육이들과 똑같이 뭐 한 달에 2번씩 물을 줬으니 얘들이 클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특히 저 호접무금을 보면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얘가 진짜 산 거는 진짜 기적적인 거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거고, 이 호접무금을 보면 칼랑코에를 잘못 키우면 이렇게 뼈다귀만 남게 이렇게 키우는다는 거를 진짜 간접적으로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정말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거름이 필요해요. 거름이 필요한데,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거름이나 영양제에 굉장히 인색한데, 칼랑코에든 아니면 다른 그런 뭐 제라늄이든 간에 이런 영양제, 비료를 주는 일은 어떤 키우기의 한 그 과정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육이만 키워봤었기 때문에 영양제, 비료, 이런 그 거름을 주는 게 화초를 키우는 거에 기본적인 어떤 그런 항목이라는 거를, 키우기 방법이라는 거를 몰랐었어요. 전혀. 정말 정말 무지했었으니까. 그래서 요 칼랑코에들, 요런 녀석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번식기, 그 다음에 꽃눈 형성기하고 개화기에는 거름을, 비료를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엄청 복잡하게 뭐 번식기에는 뭘 줘야 되고, 뭐 꽃눈 형성기에는 어떤 걸 줘야 되고, 개화기에는 뭐 모릅니다. 어떻게 인산가리, 칼륨이 뭐 어떻게 해야 비료 조합을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걸로 그냥 이렇게 시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번식으로는 꺾꽂이를 하는데 꺾꽂이 방법은 이제 뭐 이파리가 4에서 6매 정도 요 정도 되는 거를 이제 잘라가지고 가지를 말려서 이제 삽목을 하면 됩니다. 물꽂이도 잘 되고 삽목이 잘 되죠. 요거 잎꽂이도 돼요. 잎꽂이도 되는데 요 지금 핑크 스칼립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를 잘라가지고 요 앞에다가 심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 2개가 된 거예요. 근데 그 꺾꽂이 이제 이런 삽수를 채취를 할 때 수형을 좀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요. 저는 위로 생장하는 그 삽수를 잘라버렸기 때문에 위로 생장을 못하고 이제 옆에 가지가 나면서 이렇게 생장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요 삽수를 자르면 뭐 여기에서 이제 다른 데서 또 나오긴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삽수 채취를 할 때에는 위로 생장을 멈출 때는 이제 위에 걸 자르는 거고, 그러면 이제 옆으로 생장을 하게 되겠죠.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신 다음에 삽수 채취를 하셔야 전체적인 수형을 좀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질병 관리는요, 요런 칼랑코에 속들이 바이러스, 녹음병, 잿빛 곰팡이병, 병, 입꽃병 등 이런 병들에 잘 이렇게 걸린다고 해요. 이런 병이 걸리면 노란 점이 생긴다든가 모자이크 무늬가 생긴다든가 반점이나 시드름 등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이게 병든 걸 다 제거를 한 다음에 농약을 살포를 하셔야 합니다. 항해하고 깍지벌레하고 개각충이 많이 생긴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개각충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요, 정말 끔찍하게 생겼어요. 뭐 응애나 깍지벌레는, 저는 이제 응애는 눈에 보이지 않죠? 피해만 나타나는 거고, 깍지벌레는 뭐 전 많이 봐가지고 보면은 자동으로 이제 손가락이 이제 바로 갑니다. 바로 잡아야 되니까. 이제 습도 같은 경우에는 요런 칼랑코에들이 40에서 70% 습도를 유지하라고 하는데요. 그 칼랑코에를 정보 검색을 해보면 고온의 다습을 좋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키우는 다육이들하고는 약간 환경적으로 약간 조금 이질적인 면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떻게 그거 할 거냐면, 요런 칼랑코의 애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관수를 좀 더 자주 해주는 어떤 그룹을 형성을 해서 보통 일반 다육이들하고 약간 조금 다르게 이제 키워볼 계획이에요. 요번에 제가 이제 이 핑크 스칼립스가 칼랑코에이고 꽃을 피우는데 제 건 꽃을 피우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원패초가 꽃을 좀 시들하게 피운 거를 관찰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꽃을 여러분 피우지 않는 그 식물은요, 꽃을 피는 식물인데 내가 데려와서 꽃을 안 피우면 잘못 키우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얘에 대해서, 얘네들은 이제 단일 처리를 해줘야 돼서 주 이상, 그 다음에 뭐 몇 시간, 12시간 이상씩, 14시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하루 14시간 이상, 뭐 몇 주, 7주인가를 이렇게 단일 처리를 해야지만 꽃을 피운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식의 어떤 잘못 키우기가 아니라, 사계절을 지났는데도 꽃을 피우지 않는다면 키우기 방식을 좀 돌이켜보고 그 식물에 관한 정보를 검색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꽃을 반기지 않은 다육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키우고 있는 다육식물 중에서도 작년에는 꽃을 피웠는데 올해는 꽃을 피우지 않는다면 그 다육식물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번식을 해야 되는데 번식의 필요성이 없거나 번식보다 생존이 우선이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뭔가 약간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다부떼기 키우고 있는 다육이, 정말 다육이, 다른 다육이들하고 똑같이 키워가지고 요 모양으로 이렇게 더 번성시키지 못하고 저희 친정엄마 표현대로 쪼그랑 방탱이가 되게 키운 제가 칼랑코에 애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지금 있는 칼랑코에도 못 알아보고 요 꽃님이 칼랑코에 칼란디바에 홀딱 빠져가지고 제가 요거 키운다고 이거 가져와갖고 분갈이하고 막 이랬던 게 참 제 자신이 너무 우습습니다. 요거는 칼랑코에고 요거는 칼랑코인지 모르고 이렇게 키웠다는 거, 식물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가지고 이 식물을 잘 못 키웠다는 점이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의 베란다에도 칼랑코에가 많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다육식물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육이냐 아니냐 하면 다육이고요. 이것도 다육입니다. 다만
이 칼랑코에 속하는 다육이들은 다른 다육식물하고는 약간 다르게 휴면기가 없이 이 여름이 아주 행복한 다육들이니까 물주기 조금만 더 신경 써주셔서 키우신다면 저처럼 이렇게 안 키우고 훨씬 더 풍성하고 다복하게 키우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서 전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